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퍼히어로TV의 라비입니다. 오늘의 제품은 피규어라이트 스탠더드 가면라이더 빌드 래빗 탱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품을 살펴보기 전에 박스 아트부터 조금 살펴보고 갈 건데요. 박스 같은 경우엔 빌드가 굉장히 역동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어서 굉장히 보기 좋았는데요. 그리고 왼쪽 하단 부분에는 이렇게 빌드 드라이버를 배경으로 깐 뒤에 가면라이더 빌드 래빗 탱크 폼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랫부분, 옆면이죠. 자, 실험을 시작해볼까? 라는 전용 대사가 적혀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쭉 넘겨다 보면은 빌드가 취할 수 있는 포즈, 그리고 손파츠, 그리고 좀 더 남겨서 라이더킥, 그리고 드릴 크래셔를 장착해서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를 보여주고 있네요. 반대편을 돌려보면은 가면라이더 빌드 래빗 탱크 폼에 간단한 설명이 부속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옆에는 스탠드가 부속되어 있으며 별도의 이펙트 파츠를 사용해서 이러한 액션 포즈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 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박스도 살펴봤으니 이번에는 본체 한번 살펴봐야겠죠. 가면라이더 빌드 래빗 탱크 폼의 간단한 외형을 보고 가자면은 일단 얼굴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실을 통해서 원작에서 보여주었던 그 보관의 형태를 잘 구현하고 있고요. 이마 부분에 있는 이 은색 부분은 실을 사용해서 처리했습니다. 얼굴만 따지고 본다면은 프라모델 축에서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평가해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잘 나왔습니다. 원작에서 보여주었던 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몸통 부분은 이렇게 깔끔하게 파츠 분할을 통해서 색 분할이 잘 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뒷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실을 사용해서 색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볼 부분은 없지만 이쪽 팔목 부분을 잘 보시게 되면은 이 팔목 부분은 완전히 검은색 통짜 파츠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실 3개를 사용해서 파란색을 구현해놨죠.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편도 검은색 통짜 파츠에 그냥 실 3개를 사용해서 붉은색을 구현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벨트 같은 경우에는 빌드 드라이버에 하나, 둘, 셋, 4개의 실을 사용하고 있고요. 래빗 풀보틀과 탱크 풀보틀은 클리어 파츠를 사용해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뒷부분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이 노란색 부분은 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골반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쉬운 게 벨트 아랫부분도 실이며 골반 부분도 실입니다. 옆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게 약간의 상처가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동 시에 내부로 이렇게 쓸려 들어가기 때문에 상처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에는 이렇게 파츠 분할을 사용해서 확실하게 색을 분할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부분부터는 스티커, 그리고 이쪽에 있는 흰색 라인들은 전부 실을 사용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발바닥 부분 같은 경우에도 원작과 같이 탱크 사이드에는 이렇게 아래를 내려봐도 궤도 형태로 그려져 있고요. 왼쪽 다리를 구성하는 래빗 같은 경우에도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이렇게 귀엽게 토끼 발바닥의 형태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파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편손 2개, 주먹손이 2개, 그리고 빌드의 특유 포즈를 취할 수 있는 손파츠 하나와 드릴 크래셔를 쥐는 손파츠 하나가 이렇게 부속됩니다. 그리고 본 제품에는 이렇게 클리어로 된 스탠드가 부속되고요. 원형의 조인트가 아닌 딱 각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 자체도 굉장히 잘 되고, 그리고 각도 자체도 굉장히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점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각도를 잡으셔서 해당 제품의 등 뒤에 꽂을 수 있는 조인트를 사용해 이런 식으로 액션 포즈를 취할 수 있으니 여러분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포즈를 취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것이 바로 이 빌드의 전용 모자 드릴 크래셔입니다. 드릴 크래셔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를 조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장 앞에 보이는 이 계기판 부분 하나, 그리고 빨간색 부분 둘, 그리고 중앙에 셋, 그리고 드릴 크래셔 본체를 담당하고 있는 위쪽 부분, 그리고 중간 부분, 그리고 아랫부분,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스티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가 많은데요. 일단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볼드도 굉장히 촘촘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쪽 부분, 앞부분, 이 드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먹선을 사용하면 훨씬 더 멋있는 형태로 그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소드 모드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준 뒤 앞부분 총구로 전환시켜주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건 모드가 이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릴 크래셔를 줄 수 있는 손 파츠가 하나가 부속되는데요. 이것을 양옆으로 전개해주고 간단하게 해당 파츠를 다시 맞춰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장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빌드에 한번 장착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드릴 크래셔 건 모드를 사용했을 땐 이런 형태로 액션 포즈를 취해줄 수 있겠고, 소드 모드 때는 이런 형태로 액션 포즈를 취해줄 수 있겠죠. 다음은 가동률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목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볼관절을 2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목 가동, 그리고 머리 자체의 가동률도 있기 때문에 크게 가동하는 편이지만, 뒤에 있는 이쪽 목 보호대 때문에 뒤로는 그렇게 크게 가동할 수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앞쪽으로는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액션 포즈를 취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깨 가동, 어깨 같은 경우에는 내부로 이렇게 살짝 빠져나오기는 하지만 내부에는 결국 폴리캡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움직이다 보면은 폴리캡 자체가 빠질 수 있으니 그 점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팔을 폈을 때는 이 정도로 크게 가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자체는 이중관절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가동하지는 않고 90도보다 조금 더 가동되는 형태로 그려지고 있네요. 허리 가동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볼관절 하나, 그리고 아래쪽에 볼관절 하나가 있기 때문에 가슴 가동, 그리고 허리 가동이 같이 되기 때문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쪽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아쉬운데요. 고관절 내부는 축관절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앞으로 그렇게 크게 뻗어줄 수가 없습니다. 거의 90도가 한계라는 느낌? 고관절 자체를 아래쪽으로 쭉 내리는 기믹이 있다 한들 가동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무릎의 가동은 이중관절을 통해서 크게 가동하는 듯 하지만 완전히 접히지는 않는다라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존재하긴 하죠.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양옆으로 크게 가동하긴 합니다만 내부에 있는 볼관절 자체가 축이 이렇게 사선으로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랄까 위로 올리려고 그러면은 대각선으로 움직인다라는 점, 이 점 때문에 뭔가 액션 포즈를 취할 때 조금 엉성하다 혹은 어색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군요. 이번에는 본 제품의 장점과 단점을 한 번씩 살펴볼 건데요. 일단 먼저 장점 같은 경우엔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얼굴 조형과 이 가슴 부분의 조형, 이 부분은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얼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보관 표현을 확실하게 해놨고 이렇게 파츠 분할을 통해서 아래쪽에 있는 검은색을 잘 표현해놨습니다. 그리고 가슴 부분 같은 경우에도 파츠 분할을 통해서 조립하는 맛은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점은 이것이 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먼저 이 제품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많은 C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이렇게 빌드 드라이브도 C를 사용하고 있고 팔뚝 부분에도 C를 사용하고 있으며 가장 지금 현재 크게 드러나는 이 상처가 나는 부분도 C를 2개를 사용하고 있으며 벨트도 C, 가장 드러나는 이 부분 스프링 부분마저도 현재 다 C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무장의 드릴 크래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바깥을 보게 되면은 현재 실이 총 4개에 실 2개, 그리고 가장 윗부분에 실, 그리고 그립 부분에도 실이 총 3개, 총 10개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정말 실의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실이 없으면은 색 분할이 정말 많이 엉성합니다. 정말 많이 엉성해요. 특히 이 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립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이쪽은 그냥 완전히 통짜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밋밋하더라고요. C를 붙이지 않으면 빌드가 되지 않는다는 느낌, 그 느낌을 정말 크게 받았어요.
그리고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거는 여기 등 부분입니다. 등 부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파츠 분할을 해서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했는데 그냥 냅다 그냥 C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이쪽 제가 허벅지 부분에 이쪽 실 부분 사실상 뭐 어쩔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이 가동함에 있어서 상처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만져보다가 실이 이렇게 상처가 났다.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단점을 좀 더 많이 꼽고 싶어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든 관절에는 이렇게 폴리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폴리캡 나쁘지 않아요. 폴리캡 나쁘지는 않은데 이것을 계속 가지고 놀다 보면은 분명히 폴리캡은 노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어깨, 목, 고관절, 무릎, 발목까지 현재 다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만 이렇게 가지고 놀다 보면 이 친구 그냥 금방 그냥 헐거워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나올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가면라이더 시리즈는 전부 다 이런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인 즉슨 결국에는 이 관절 파츠들은 같은 것을 쓸 것이고 똑같이 노화가 진행될 것이고 앞으로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말이겠죠. 정말 많이 안타깝습니다. 매우 안타까워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본 영상에서는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았을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이 내부도 지금 이제 볼관절 폴리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손파츠를 갈아 끼울 때 손파츠를 빼야 되지 않습니까? 빼면은 폴리캡이 같이 나와요. 근데 이게 손톱이 없으면은 빼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빼기가 굉장히 거추장스럽습니다. 손파츠를 교체를 해서 다른 포즈를 취해주고 싶은데 꼭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해줘야 한다. 그렇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폴리캡 자체도 손상이 가기 때문에 뭐만 하면은 이렇게 툭툭 빠져버린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툭툭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최대한 가지고 놀지 말거나 아니면은 뭐 접착제 같은 걸로 붙이던가 이런 식으로 해결 방법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가자면 이쪽 레빗 부분의 얼굴 이쪽 부분 보관 부분은 뒷부분에 이렇게 검은색 실을 사용해서 보관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붙지를 않아요. 이렇게 붙이는 방법인데 붙이는 면이 얇기 때문에 이 친구가 계속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접착면도 얇기 때문에 순접을 붙이는 것도 조금 애매해 보이기도 하고 내부에 스티커 실을 붙이는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접을 하면 더더욱 모양새가 이상해지니까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조형을 했을까요? 많이 아쉽습니다. 차라리 그냥 이렇게 일자로 그냥 쭉 붙였으면 차라리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이것으로 오늘 살펴본 제품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가면라이더 빌드 레빗 탱크폼을 살펴봤습니다. 높은 실의 의존도, 어색한 허리와 벨트의 간격, 36,000원이라는 높은 가격이 장점보다는 단점으로 더 부각된 제품이기 때문에 가면라이더 팬으로서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구할 수만 있다면 2,400원을 더 주고 SH 피규어츠 가면라이더 빌드 레빗 탱크폼을 사는 게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짜오!